시작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 복통입니다. 자, 복통에는 내장복 통증과 벽즉 통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실제 옛날 문제긴 하는데 기출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동에서도 나오겠지만 성인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성인에서 통증 파트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걸 아동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아동으로 넣긴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속하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장 통증과 벽즉 통증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먼저 내장 통증을 보면 말 그대로 내장, 장기의 통증인 거죠. 벽측은 벽이에요. 그래서 복막, 가로막, 창자간막이 있는데 통증입니다. 그래서 내장 통증의 원인을 보면 내장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장 장기에 염증이라든가 폐쇄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쪽 장기에 종창이 있다든가 그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데 증상은 둔한 통증이에요. 그 다음에 통증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벽즉 통증은 자, 원인 잠깐 보세요. 아까 원인 부위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자, 염증, 견인, 마찰, 꼬임, 통증 유발 물질의 그런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서 나타나는 통증이 벽측입니다. 근데 증상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둔한 통증이냐, 날카로운 통증이면서 찌릿한 통증이냐.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한 게 어떤 통증이에요? 벽즉 통증이 더 심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 통증은 간헐적인 통증이지만 벽즉 통증은 훨씬 지속적이고요. 내장은 부위가 정중앙선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벽측은 국한성 있죠. 그 다음에 복막 자극 증상이 없는 게 내장 통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벽측은 복막 자극 증상이 있고 그래서 치료는 내장 통증은 내과에서 하지만 벽측 통증은 외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통증의 차이점. 그래서 문제가 통증이냐, 통증의 증상, 그 다음에 부위, 그 다음 통증의 양상, 자극 증상 이런 거 서로 비교하기가 딱 쉽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통이죠. 방사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인 문제예요. 자, 내장에서부터 통증이 오면 척수분절이 지배하는 체성 영역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 땐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피부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과 합류되기 때문에 장기 통증이 피부 통증으로 느껴진다. 쉽게 말하면 같은 척수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장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피부 통증으로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지장, 췌장에서 발생한 통증은 등으로 전파가 되고요. 담석은 우상복부 통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견갑골로 방사가 되고 협심증은 흉골하부 통증이죠. 그런데 전흉부의 흉통, 왼쪽 어깨, 팔, 손, 목, 턱 이렇게 방사가 되는 것들이 연관통, 방사통입니다. 만성 재발성 통증도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통증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여아가 더 남아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춘기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특히 전체 소아의 10에서 15%. 중에 자 90에서 95%가 기능방법 통증인 거고요. 나머지 5에서 10%가 기질적인 원인인데 특히 사춘기, 청소년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 문제, 친구 사이의 문제, 부모 별거, 이혼 등의 가족 문제로 이런 만성 재발성 복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복부통증 부위별 복통 원인을 보세요. 자, 위궤양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죠? LUQ죠. 그 다음에 담석 담낭염이 있는 데가 RUQ.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세요. 맹장염이 아까 어느 쪽 부위 통증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아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맹장염 써인 데가 RLQ. 그 다음에 변비, 장염인 데가 LLQ입니다. 그래서 특히 LUQ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위궤양, 그 다음에 췌장염.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요. RUQ가 담낭염이에요. 그 다음에 담석일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RLQ는 맹장염이 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자궁의 임신이 있죠. 난소종양 같은 경우는 RLQ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그다음에 LLQ에서 보면 변비, 그 다음에 개실염, 방광 결석 이런 데가 LLQ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인 파트에서 질환에 따라서 복부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질환과 같이서 연결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벽 촉진 시 복벽을 이완하는 방법도 실제 기출 문제죠. 자, 밝은 조명에서 해야 되고요. 상자가 긴장하면 안 되죠. 이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복부 검진 전에 방광은 비워라, 채워라. 비워라죠. 그래서 방광은 비우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방광을 비우죠? 복부 밑에 바로 방광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을 채우면 복부 관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방광을 비워라. 그 다음에 머리와 무릎 아래에 베개를 대고 앙하이로 취해야 되고요. 앙하이로 취한다는 거는 등을 반드시 하라라는 것이죠. 등을 구부리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등을 구부리면 복부 근육이 훨씬 단단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을 반드시 바닥에 눕혀야지만이 훨씬 더 복부가 이완되었다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린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릎을 피는 것보다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게 복부를 이완시키는 자세입니다. 대상자의 팔은 옆이나 가슴에 대게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단단해져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이나 가슴에 올리고 있으면 되고요.